너희 둘 대체 언제까지 날 바보로 만들 셈이야? 수진아, 오해야. 우린 그냥. 그냥 사촌이라고? 이 대화까지 보고도? 그래, 맞아. 우리 사촌 아닌 거 알았겠지. 그래서 뭐? 이제라도 그만두라고?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은 은주 누나야. 나는 눈물이 아닌 냉소를 흘렸다. 처음엔 단순한 질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결국 내 직감이 옳았던 거야. 이 막장의 끝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수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글로스를 바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민재와 사귄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3년간의 짝사랑 끝에 얻은 소중한 연인.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꿈만 같았다. 수진아, 늦었어. 민재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다. 수지는 서둘러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민재 옆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다. 은주 누나도 함께 가기로 했어. 괜찮지? 민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은주는 우아하게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안녕, 수진아. 오늘 너희 100일이라며? 축하해. 은주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다. 수지는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유명한 테마파크로 향했다. 가는 길 내내 민재와 은주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수지는 뒷좌석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민재가 롤러코스터에서 울었던 것? 은주가 킥킥 웃었다. 누나, 그때 나 초등학생이었잖아. 민재도 따라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고 친밀해서 수지는 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테마파크에 도착하자 은주는 자연스럽게 민재의 팔을 끼고 걸었다. 민재야, 저기 귀신의 집 들어가자. 사촌 누나가 동생에게 말하는 모습이었지만 수진의 눈에는 연인 같아 보였다. 은주 누나는 무서운 거 못하잖아? 민재는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다정해서 순간 수진의 가슴이 묵직해졌다. 점심시간. 세 사람은 레스토랑에 앉았다. 은주는 민재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휴지로 닦아주었다. 민재야, 더럽게 먹네. 그 행동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랜 연인 사이 같았다. 언니와 민재가 정말 친하시네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거든. 이 녀석은 내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은주는 민재의 볼을 꼬집으며 웃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전망대에 올라갔다. 석양이 아름다웠지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민재는 은주와 나란히 서서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아, 사진 찍어줄래? 민재가 말했다. 파인더 속 두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마치 원래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는 수진에게 말했다. 오늘 재밌었지? 은주 누나 없으면 뭔가 허전해. 수진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은 마치 방해꾼 같았다.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했다. 민재와 은주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후로도 민재와의 데이트에는 항상 은주가 함께했다. 오늘은 우리 둘만 영화 보러 가자.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은주 누나가 그 영화 보고 싶다고 했는데 같이 가면 안 될까? 민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다. 영화관에서도 은주는 민재 옆자리에 앉았다. 무서운 장면이 나오자 은주는 민재의 팔을 꼭 붙잡았다. 민재야, 무서워. 괜찮아, 내가 있잖아. 민재는 그런 은주를 다독이며 속삭였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수진이 음료를 주문하러 가는 사이 은주는 민재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이며 웃었다. 뭔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세요? 수진이 돌아와서 물었다. 아, 어릴 때 추억 이야기. 은주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민재는 어딘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쇼핑몰에 갔다. 은주는 옷을 고르며 민재에게 의견을 구했다. 민재야, 이거 어때?
은주는 드레스를 몸에 대고 물었다. 예뻐. 누나한테 잘 어울려. 민재의 답변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보다 훨씬 열정적이었다. 은주는 탈의실에서 또 다른 드레스를 갈아입고 나왔다. 몸매가 드러나는 옷이었는데 민재는 눈을 떼지 못했다. 민재야, 어때? 은주는 한 바퀴 돌며 포즈를 취했다. 정말 아름다워. 민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수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수지는 친구 미경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민재와 사촌 누나가 너무 친해서 불편해. 이상한 걸까? 미경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친한데? 항상 붙어 다니고 스킨십도 많고 마치 연인 같아. 에이, 사촌끼리 그럴 수도 있지. 사촌끼리 엄청 친하게 지내는 집안도 많아. 미경의 말에 수지는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완전히 의심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다음 주말,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키스했던 곳이 여기였잖아. 은주가 갑자기 말했다. 누나, 민재는 당황하며 은주를 말렸다. 미안, 어릴 때 연극놀이 할 때 말이야. 은주는 급히 변명했다. 수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연극놀이라고 하기에는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어색했다. 특히 민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다음 날, 수지는 용기를 내어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야, 어제 은주 누나가 한 말 정말 연극놀이였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린 사촌이잖아. 왜 그런 걸 의심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수진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민재와 은주 사이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만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이 괴로웠지만 그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날은 민재의 생일이었다. 수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선물을 들고 민재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을 밀어보니 열려 있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민재의 휴대폰이 소파에 놓여 있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계속 떴다. 수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의심들이 그녀를 이끌었다. 화면을 켰다. 은주라는 이름이 메신저 목록 맨 위에 있었다. 사촌 누나인데 하트가 붙어 있는 게 이상했다. 오늘 밤도 보고 싶어. 우리 둘만의 시간 기다려. 수진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넌 나한테 연인도 가족도 아니야. 그냥 운명 그 자체야. 사촌이라는 가면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 수진의 손이 떨렸다. 더 위로 올려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어젯밤 꿈에서도 너를 안고 있었어. 우리가 이런 사이가 된 게 언제부터였지? 중학생 때? 가족들이 알면 큰일이겠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 수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꿈에서도 본 적 없는 악몽이 현실이 되어 있었다. 민재와 은주는 단순한 사촌이 아니었다. 그들은 금지된 관계였다. 수진아, 뒤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돌아섰다. 민재야. 생일 축하해.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고마워. 언제 왔어? 민재는 머리가 젖어 있었다. 샤워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방금 왔어. 문이 열려 있더라. 수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민재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 메시지가 많이 왔네. 친구들이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낸 거겠지. 수지는 그 순간 깨달았다. 민재는 자신이 메시지를 봤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라고 둘러댔다. 저녁을 먹는 동안 수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그 메시지들이 맴돌았다. 오후 8시쯤 은주가 도착했다. 미안 늦었어. 생일 축하해. 민재야. 은주는 민재를 꼭 안으며 입맞춤했다. 보례하는 인사치고는 너무 길었다. 세 사람은 케이크를 자르고 와인을 마셨다. 저녁을 먹는 동안 수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그 메시지들이 맴돌았다. 민재가 웃을 때마다, 다정하게 말할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수진에게는 지옥 같았다. 은주와 민재는 계속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밤이 깊어지자 수진은 먼저 자리를 뜨려 했다. 늦었으니까 나 먼저 갈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다음 날 수진은 민재에게 점심 약속을 잡았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민재야,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너와 은주 누나, 정말 사촌이 맞아? 민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그때 은주가 카페에 들어왔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너희 여기 있었구나. 우연이네. 은주는 자연스럽게 그들 테이블에 앉았다. 은주 언니, 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언니와 민재는 정말 사촌이세요?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혹시 다른 관계는 아닌지. 긴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손을 떨고 있었고 은주는 차갑게 수진을 바라봤다. 무슨 의미로 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린 그냥 사촌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정말요? 그럼 민재 휴대폰에 있던 메시지는 뭔가요? 오늘 밤도 보고 싶어라든지, 우리 둘만의 시간이라든지.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좋아.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할게. 은주가 나섰다. 맞아. 우린 사촌이 아니야. 은주 누나. 민재가 은주를 말렸다. 이제 숨길 필요 없어. 은주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우린 어릴 때부터 서로를 사랑했어. 수진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럼 나는 뭐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은 은주 누나야. 그동안 수고했어, 둘 다. 수진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이제 숨지 말고 당당하게 사랑해. 수진은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뺨을 때렸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재였다. 수진아, 뭐 더 할 말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6개월 동안 바보로 만들어 놓고 수진은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술을 마셨다. 3년간의 짝사랑, 6개월간의 연애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결심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처음엔 단순한 배신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으로 변해갔다. 수진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은주의 주변을 파악해야 했다. 며칠 후 수진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우연히 만난 은주의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서였다. 은주? 아, 걔 원래 성이 달랐는데? 중학교 때 입양됐다고 들었어. 수진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입양이요? 응,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엄마 친구 집에 입양된 거라고. 그날 밤 수진은 더 자세한 조사에 나섰다. 며칠 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은주는 정말로 입양하였다.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를 잃고 민재네 집에 입양된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혈연 관계는 전혀 없었다. 수진은 민재의 고등학교 친구도 만났다. 민재 그놈. 고등학생 때부터 누나한테 푹 빠져 있었어.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 고등학생 때부터요? 고3 때 수학여행에서
둘이 같이 사라졌다가 다음날 나타났어. 그때부터 확실해진 것 같아. 수지는 더욱 확고한 결심을 했다. 수지는 민재와 은주의 행동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주 만나는 장소, 시간, 패턴을 파악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그들이 자주 가는 모텔 근처에서 기다렸다. 예상대로 민재와 은주가 나타났다. 수지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다. 그들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그리고 차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되었다. 수지는 민재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민재야, 요즘 어때? 은주 누나랑 잘 지내지? 그런데 가끔 궁금한 게 있어. 너희가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는지. 고등학생 때부터였나? 민재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혹시 은주 누나 입양 사실도 숨기고 있는 거야? 이 메시지를 받은 민재는 패닉에 빠졌다. 급히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수진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 후로 민재와 은주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의심과 불안이 그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은주의 회사 송년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지는 일부러 그 장소를 알아내고 초대받지 않은 채로 나타났다. 회사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은주는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었다. 수지는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술이 어느 정도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조용히 일어섰다. 실례합니다. 저는 은주 씨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데요. 사람들이 수진을 돌아봤다. 은주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갑자기 이런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은주 씨는 지금 남자친구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시죠? 그 남자친구가 바로 은주 씨의 양아버지 아들, 즉 법정 남동생이거든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수지는 휴대폰 화면을 들어 올렸다. 민재와 은주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보였다. 이게 증거예요. 은주 씨는 중학생 때 입양되어서 가족이 된 남동생과 고등학생 때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충격의 물결이 일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은주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스크린에 민재와 은주의 은밀한 메시지들이 떴다. 송년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은주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회사에서는 소문이 삼시간에 퍼졌고 결국 은주는 사직서를 내야 했다. 민재도 마찬가지였다. 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가족들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을 외면했다. 민재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은주를 딸처럼 키웠는데. 두 사람은 순식간에 가족을 잃었고 직장도 잃었고 사회적 관계도 모두 끊어졌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예상만큼 시원하지 않았다. 복수는 달성했지만 잃어버린 사랑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재가 수진을 찾아왔다. 그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다. 수진아, 뭐하러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를 망가뜨렸지만 그래도 난 아직 널 사랑해. 수진은 차갑게 웃었다. 사랑. 지금 와서 사랑이라고? 진심이야. 은주 누나와는 끝났어. 부탁이야. 다시 시작하자. 수진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민재야, 너무 늦었어. 너의 사랑은 더럽고 추악했어. 그리고 나도 복수하면서 추악해졌어. 이제 그만 가. 우리 모두 너무 많이 망가졌어.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막장은 이제 시작이었다. 세 사람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수지는 알았다. 이 이야기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패배자가 된 막장 드라마의 끝에서 남은 것은 쓰라린 후회뿐이었다. 은주는 다른 도시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민재는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변해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사랑했던 마음은 증오로, 순수했던 영혼은 복수심으로 물들어버렸다. 세월이 흘러도 그들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갔다. 때로는 과거를 후회하며 때로는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이미 저질러진 일들은 영원히 그들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다. 사랑과 배신, 복수와 파멸로 얼룩진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그 끝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파멸을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